매출은 63.4% 늘었고요. 영업이익 갖고 얘기 많이 하는데 영업이 2% 줄었어요. 2% 전년 대비. 자기네들이 컨센서스를 뭐 높게 잡은 거지. 근데 에코프로 자체의 매출은 여전히 견조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기관이 공매도 치면서 그렇게 2차전지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지만 기관들도 지지치고 지금 코덱스 2차전지 ETF, 2차전지 패시브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온다는 점이고요. 혹시나 그 공매도 대차장고가 줄면서 숏스키즈, 가장 버티고 있는 아마 외국계 증권사 1등이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도 심지어 약간 지금 포기 상태로 가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한 달 동안 외국인이 50만 주 넘게 손절 쳤대요. 지금 앞으로 손절 칠 물량이 한 100만 주 이상이 더 쌓여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입니다. 네,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전 전업 트레이더입니다. 네, 트레이더인데 2차전지 공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 지금 책도 쓰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 많이 냈었고, 지금도 장기 투자의 대부분은 2차전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펀더멘탈 자체가 뭐 크게 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에코프로 최근에 한 57만원 정도까지 조정이 온 다음에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게 역시나 그 공매도 대차장고가 줄면서 숏스키즈는 말 그대로 내 의지와 무관하게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당하는 거고요. 숏 커버링은 내 의지대로 손절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숏스키즈가 훨씬 더 무서운, 매물이 급격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급격하게 쏟아져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가장 악질적으로 공매도 여전히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버티고 있는 아마 외국계 증권사 1등이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도 심지어 약간 지금 포기 상태로 가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숏만 치는 운용사는 없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롱숏 섞여 있는데 숏 치는 운용사들도 뭐 심지어 사과문까지 내면서 상당히 지금 그 급격하게 그런 대차 상환 물량이 좀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 굉장히 2차전지 관련돼서 중국 2차전지를 밀었던 미래에셋 자산운용조차도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의 1등이 압도적으로 에코프로가 20%의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을 담으면 ETF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면 1등인 에코프로 20%를 담는데 에코프로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죠. 2등이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당연히 기관의 수급,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3등이 에코프로비엠, 4등이 LG와 5등이 포스코퓨처엠, 6등이 LNF, 7등이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양극재와 광물을 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죠.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이건 삼성 자산운용에서 ETF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1등이 포스코퓨처엠, 2등이 에코프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는 2차전지 2배짜리 수익률을 추정하는 2차전지 레버리지 ETF도 냈어요. 그렇게 기관이 공매도 치면서 그렇게 2차전지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지만 기관들도 지지치고 지금 코덱스 2차전지 ETF, 그래서 이 2차전지 패시브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온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또 수급적인 이슈예요. 5월 달에 불발됐죠. MSCI 8월. MSCI 5월 달에 불발됐죠. 8월 달에는 거의 뭐 80% 이상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편입 후보군이 MSCI, 그러니까 EM, 그죠? 이머징 지수 기준으로 4가지가 지금 유력해요. 에코프로, 한화오션, JYP, 금양. 지금 요 4개 회사 다 견조하죠. 근데 뭐 압도적으로 편입 비중 가장 많을 거로 보이는 게 에코프로고요. MSCI 이머징 지수 내 편입 그 비중은 대략적으로 0.2%인데 요걸로 추산되는 패시브 자금은 1조 10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8월 편입되면 8월 30일 기점이니까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본격적으로 또 MSCI 8월 패시브 자금을 또 추정하는 기관 수급이 또 들어올 거다. 그래서 굉장히 수급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공매도 이따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1조
한 거의 8천억 정도 되는 공매 자금 중에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한 2, 3천억이 상환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은 상환했다, 또 일부 또 다른 운용사가 공매 쳤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에코프로는 조금 에코프로 BM이랑은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지금은 공매를 치지 않고 상환하는데 더 주력을 하는 추산으로 보여서 에코프로 BM의 주가 움직임이랑은 크게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죠. 뭐 컨센서스 하회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준점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전년 대비예요. 근데 어제 나온 실적이 너무 따끈따끈해서 이거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매출은 63.4% 늘었고요. 영업이익 갖고 얘기 많이 하는데 영업이 2% 줄었어요. 2%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컨센서스를 뭐 높게 잡은 거지. 근데 에코프로 자체의 매출은 여전히 견조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을 어떤 기준점으로 잡냐인데, 에코프로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상장하려고 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에코프로 CNG, 그죠? 특수가스 하는 에코프로 AP, 이 5개 상장 자회사가 디테일하게 나오면 그것도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은 에코프로 BM만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률이 1분기 때 4.9%가 나왔는데 지금 2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6%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해석해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만약에 핵심 자회사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랑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그 실적을 쪼갰을 때 거기서 실적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면 에코프로 자체의 실적이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지만 매출 64% 늘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상반기 실적 나쁠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 판가가 떨어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판가 뭐죠? 에코프로 BM의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의 판가가 떨어질 거다. 근데 계속 말씀드려요. 5월 달에 탄산 리튬 가격 100% 상승한 가격이 안 빠지고 있어요. 탄산 리튬 올라간 게 순차적으로 반영될 거예요. 양극재 판가에 반영되고, 양극재를 수출하는 수출 판가에 반영되는 레깅이 몇 개월이다? 4개월이에요. 그러면 2분기 실적 안 좋은 건 이미 알았고, 3분기에 그러면 양극재 판가가 또 떨어지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3분기에 양극재 판가가 정상화되는 수준으로 돌아서고 4분기에는 오히려 양극재 판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 중에서 2분기가 가장 안 좋은 실적으로 예상했는데, 저는 그 실적의 그 둔화 폭, 감소 폭이 중요한데, 에코프로 실적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실적도 그렇고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실적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수급으로 굉장히 많이 땡겼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실적을 더 쪼개서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실적에 따라 오히려 에코프로에 대한 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에코프로 주가가 빠지거나 에코프로 BM이 빠지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본업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수급적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건 오히려 기회인 거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인 거고, 이미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숙명 같은 거죠. 근데 뭐 그게 본업이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어찌됐건 공매도 관련돼서 물론 차입 기간에는 그게 없어요. 말 그대로 차입 기간의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차별 공매를 때리는 거지만, 걔네도 어찌됐건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이자를 내면 뭐 엄청 저리로 빌리겠죠. 근데 이자를 내는데 무차별적으로 계속 하기에는 수량, 시가 말랐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대차 거래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빌려서 공매를 쳐야 되는데, 그 빌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한 달 동안 외국인이 50만 주 넘게 손절 쳤대요. 지금 앞으로 손절 칠 물량이 한 100만 주 이상이 더 쌓여 있으니까 열심히 지금 손절 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그죠? 더 비싸게 사서 되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쉽지 않다. 그래서 뭐 공매도 때문에 전혀 보유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건 없다고 생각하고, 공매도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공매도 때문이라기보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워낙 수급에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이슈가 되는 거지, 공매도로 인해서 뭔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수급이 나빠진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공매도 세력이 수익 중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손실 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